안녕하세요. 건강 컨설턴트 김지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매일 혈압약을 빼먹지 않고 드시는데도 갑자기 혈압이 170, 180으로 치솟아서 당황하신 적 말이에요. 최근 저희 연구팀에서 정말 놀라운 사례를 발견했습니다. 평생 건강관리를 모범적으로 해오신 70세 남성분이 어느 날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신 일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가족들이 말하길 아버지는 정말 건강하게 사세요. 운동도 하시고 금연하시고 약도 꼬박꼬박 드시는데 그날 아침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었다고 합니다. 새벽 운동 나가시고 아침 식사하시고 설거지를 하시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다는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혈압이 무려 190에 가까웠습니다. 의료진도 처음엔 당황했어요. 평소 혈압 관리를 잘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수치가 올라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3일간의 정밀 검사 끝에 정말 예상치 못한 원인이 밝혀졌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셨던 음식들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나는 건강식만 골라서 먹는데 왜 혈압이 높을까? 오늘 저희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밝혀낸 것은 우리가 건강하다 하고 믿는 음식들 속에 혈압을 조용히 올리는 위험한 성분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을 적게 쓴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하루 권장량의 2, 3배에 달하는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신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오늘은 이런 보이지 않는 나트륨 폭탄들을 하나씩 찾아내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엔 우리 연구팀이 개발한 간단한 기억법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들어주세요. 첫 번째로 분석한 사례입니다. 이 환자분은 매일 아침 6시 30분이면 어김없이 국을 끓여 드셨어요. 국 없는 식사는 식사가 아니다 라는 철칙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미역국, 콩나물국, 북어국, 종류를 바꿔가며 매일 한 그릇씩 국물까지 깨끗하게 드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주변에 계시죠?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영양 성분을 분석해 본 결과 일반적인 한국 가정식 국 한 그릇에는 평균 1000mg, 3mg의 나트륨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국 한 그릇 단돌이요. 하루 나트륨의 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인데 아침 국물만으로도 벌써 절반 이상을 섭취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의학적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혈관 내 수분량이 증가합니다. 혈관을 호스라고 비유하면 호스 안에 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같은 굵기의 혈관에 더 많은 혈액이 흐르게 되면 당연히 혈관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지죠. 특히 60세 이상이 되면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와 같은 양의 나트륨이라도 혈압 상승폭이 훨씬 큽니다.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72세 여성 환자분이에요. 이분은 건강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하시면서 발효식품이 몸에 좋다는 정보를 잘 기억해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매 끼니마다 김치를 빠뜨리지 않고 드셨죠. 김치는 우리 민족의 건강식품이다 라는 믿음이 확고했거든요. 그런데 정기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65를 넘겼을 때 정말 의아해 하셨어요. 저희가 이분의 식단을 정밀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치 100포미양당 나트륨 함량이 평균 750 서욱 1810ml였어요. 일반적으로 한 번에 드시는 김치 양이 한 접시 정도니까 한 끼에만 800ml 이하의 정도의 나트륨을 섭취하신 거죠. 거기에 김치찌개까지 드시면 추가로 1003ml이 더해집니다. 결국 이분은 김치류만으로도 하루에 2000ml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셨던 거예요. 연구 결과로 볼 때 김치는 좋지만 1000ml 하루 한 접시가 적정량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발효식품별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 젓갈류가 1위로 한 숟가락당 4.5 고오비오 쇠지음스티멘이나
각종 장아찌가 2인분 한 접시당 900, 1,100ml, 김치가 3인분 한 접시당 7번 고성 810ml이었습니다. 발효식품의 건강상 이점은 분명히 있지만 나트륨 과다 섭취라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저희 연구팀의 결론입니다. 세 번째 분석 사례입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으로 혼자 거주하시면서 식사 준비의 번거로움 때문에 간편식품을 자주 이용하셨어요. 이분이 상담 때 하신 말씀이 저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는데 왜 혈압이 높을까요? 였습니다. 자세히 조사해보니 직접 만든다는 것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고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드는 것이었어요. 저희가 시중에 유통되는 간편식품들의 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컵라면 한 개당 평균 2,100에 단 1,300mg으로 이는 하루 권장량을 한 끼에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냉동만두 5개는 1,150ml, 즉석 카레 1인분은 1,350ml, 햄버거 한 개는 950ml이었어요. 이분은 하루에 이런 식품을 3개씩 드셨으니 나트륨 섭취량이 4,000여페인 손포에 달했던 거죠. 의학적으로 볼 때 편리함의 대가 1,000회 천차 나트륨 과다라는 공식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 대안도 찾았습니다. 이분이 실제로 적용하신 방법인데 주말에 간단한 밑반찬 3-4가지를 미리 만들어두고 10분 안에 만들 수 있는 간단한 국물 요리를 활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간편식품을 이용할 때는 저나트륨 제품을 선택하거나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신선한 채소를 추가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이렇게 개선한 지 5주 후 혈압이 118에서 118로 20이나 떨어졌어요. 마지막 네 번째 사례입니다. 75세 여성분으로 나는 소금을 거의 쓰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실제로 집에서 소금통을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혈압은 계속 160대를 유지했어요. 저희가 이분의 조미료 사용 패턴을 분석해 봤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금 대신 간장, 된장, 고추장, 각종 소스류를 많이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조미료별 나트륨 함량 분석 결과 간장 1큰술당 8.579ml, 된장 1큰술당 4.805ml, 고추장 1큰술당 38.345mg이었습니다. 이분은 매 끼니마다 간장 2큰술, 된장 1큰술 정도를 사용하셨으니 조미료만으로도 하루 2,0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고 계셨던 거죠. 연구 결과 소금을 안 써도 참바이아 조미료 속 나트륨이 더 위험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분도 천연 조미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육수를 얼음틀에 얼려서 보관하고 양파와 마늘을 볶아서 조미료로 사용하고 각종 향신료와 허브, 레몬즙 등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6주간 실천한 결과 혈압이 161에서 139로 20이나 감소했어요. 지금까지 4가지 사례를 통해 혈압을 올리는 숨어있는 범인들을 찾아봤습니다. 정리하면 혈압 상승 4대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물 요리의 과다 섭취, 국 한 그릇, 저밀히 하루 나트륨의 절반. 둘째, 발효식품의 무분별한 섭취, 김치 좋지만 첨배 하루 한 접시가 적정. 셋째, 가공식품과 간편식 의존, 편리함의 대가 참배의 나트륨 폭탄. 넷째, 조미료의 과도한 사용, 소금 안 써도 찬내 조미료 속 나트륨이 진짜 위험. 의학적으로 볼 때 60세 이상에서 이런 식습관이 더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장의 나트륨 배설 능력이 감소하고 혈관벽의 탄력성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나트륨이라도 젊을 때보다 혈압 상승 효과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방금 소개해드린 4분 모두 지금은 안정적인 혈압을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이제 저희 연구팀이 개발한 혈압 관리 기억법을 알려드릴게요. 국방이만 평금 조절. 국반은 국물은 반만, 기만은 김치는 한 접시만, 평음은 편의식품은 금지,
조절은 조미료는 절반으로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국방위만 평금 조절, 실천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현황 파악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드시는 음식을 기록해 보세요. 특히 국물 요리, 발효식품, 간편식, 조미료 사용량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2단계는 점진적 감소입니다. 2, 3주에 걸쳐 각 항목을 절반씩 줄여보세요. 갑자기 확 줄이면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단계는 대안 찾기입니다. 4주 이후부터는 건강한 대체 방법들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천연 조미료, 간단한 수제 요리, 저나트륨 제품 등을 이용하는 거죠. 혈압 측정은 매일 아침 일어나서 30분 후 화장실을 다녀온 후에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변화는 보통 처음 2, 3주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든 분들이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사이에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고 계셨던 거죠. 이제 여러분은 이런 함정을 피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셨어요. 오늘부터 국방위만 평금 조절 기억하시고 단계적으로 실천해 보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춰주는 음식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